네, 이제 30분인 관계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분방송사에서 주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19학년도 총학생회 후보자 정책 토론회 진행을 맡은 경기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김시온입니다. 추워진 날씨에 굴하지 않고 정책 토론회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경기대학교에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학생회가 당선되기 위해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선본의 정책을 면밀히 보시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토론회는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에 소개와 정책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질문 7개, 방청객 질문은 최대 7개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최소 3분에서 최대 5분입니다. 단 방청객 질문에 대한 답변은 3분으로 제 질문은 1회까지 허용합니다. 후보자의 자질 검증 차원으로 질문 시 후보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방청객분들은 후보에 대한 인권 침해적 비방이나 비난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후보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같이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후보자 스포츠 건강과학전공 1호학번 조영훈, 부후보자 도시교통학과 1호학번 강수영입니다. 먼저 우리같이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부터 간단히 정책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학년도 경기대학교는 나와 같이, 너와 같이, 우리같이. 안녕하십니까. 제33대 경기대학교 우리같이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정후보자 1호학번 조영훈입니다. 네, 우리같이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의 정책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총장 직선제 도입입니다. 또한 먼저 2004년 손종국 전 총장 구속 이후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통해 총장 선출을 해왔지만 그마저도 2016년 12월 제10대 2016년 12월 폐지 이후 제10대 총장 선출을 위한 구성원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구성원들의 참여와 민주적인 총장 선출을 위해 또한 다시는 경기대학교에 사학비리가 뿌리내리지 않게 총장 직선제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운영위원회 활성화입니다. 현재 경기대학교 학생회칙 제13장 제정 78조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에 대한 학생회칙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오래된 회칙 개정일과 현 흐름에 완벽히 적합하지 않아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 우리같이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는 올해 통일된 회계장부를 토대로 단과대학뿐만 아니라 학과 학생회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학생회비를 집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감사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학생회 포함 각 학생회까지 감사 및 피드백을 시행하고 그 결과 또한 학우분들에게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대책위원회입니다. 우리 대학은 수년 전부터 구조조정을 해왔고 구조조정 시 학우들과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아 진통을 겪었던 적이 많습니다. 최근에 3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대비한 학사 구조 개편안이 나온 만큼 앞으로 교육부를 비롯한 각종 기관에서는 출산율 저하로 대학 입학 정원보다 입학생 수가 줄어들 것을 예측하고 대학의 규모를 줄이려는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발생될 구조조정에서 전략기획팀을 비롯한 각 부서와 상시 논의될 수 있는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서관 환경 개선입니다. 현재 도서관은 많은 학우분들이 이용하는 시설 중 하나입니다. 도서관 열람실은 성면 천장과 백열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기 쾌적한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성면 천장을 보수하고 인체에 유의하지 않은 소재로, 그리고 천장에 백열 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는 공사와 도서관 화장실 보수를 통해 머물고 싶은 도서관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교내에 유치하도록 하여 학우분들이 먼 거리의 응시 장소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정책부터는 부후보자 강수영 학우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0학년도 경기대학교는 나와 같이, 너와 같이, 우리 같이. 안녕하십니까. 우리 같이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부후보자 1학번 강수영입니다. 앞서 정보자 조영훈 학우가 정책과 복지 공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저는 우리같이 누리는 복지, 그린 캠퍼스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같이 누리는 복지입니다. 복지 공약은 총 6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학우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았던 퍼스널 모빌리티 교내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란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를 포함한 개인용 이동 수단입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교내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편리한 등하굣길을 만들 수 있는 매체입니다. 이후 도입된 업체와 꾸준한 소통을 통해 안전교육과 안전장비 배치로 학우분들이 안전하게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백과 및 총학생회 홈페이지 활성화입니다. 경기백과란 방대한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들을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정리한 것으로 학우분들이 쉽게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달라진 거북체전입니다. 거북체전에 출전하는 출전 단위를 통일하여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 화합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심할 수 있는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안전 매뉴얼을 총학 SNS, 총학 홈페이지를 통해 전파하고 기숙사 사건을 추후 원인과 근거를 신속히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같이 사용하는 대운동장입니다. 내년 잔디 설치 예정인 대운동장은 최대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완공되고 난 뒤에도 외부 대관보다 학우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복지 공약으로 교내 시설물 보수입니다. 화장실과 강의시설, 무인 인쇄기, 정수기 등과 같은 교내 노후된 시설물들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학우분들의 안전한 체육 활동을 위해 신학관악, 풋살장, 농구장 또한 보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같이 그린 캠퍼스입니다. 우리같이 그린 캠퍼스는 3가지 공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만드는 흡연 문화, 같이 실천하는 흡연 에티켓.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의 확실한 구분을 통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우리같이 웃을 수 있는 쾌적한 경기대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캠퍼스입니다. 교내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 개인 텀블러를 이용하는 학우분들에게 할인 제도나 쿠폰 혜택을 적용하여 경기대학교를 대표적인 에코캠퍼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달 1회 교내 정화운동 캠페인을 실시하여 같이 만들어가는 깨끗한 경기대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약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손종국 전 총장 이사 선임권에 대한 결과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어떤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며, 이후 손 전 총장에 대한 교육부의 결정 시 그에 따른 대처 또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교육부에게 요청합니다. 조속히 손종국 전 총장 이사 선임권에 대해 즉각 반려하십시오. 만약 우리같이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가 당선이 된다면 바로 즉시 임기가 시작 전 인수인계를 나가
점거 농성 후부터 철회부터 현 시점까지의 경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손정국 전 총장의 이사 선임권이 반려되도록 3주체간의 꾸준한 협의, 교육부 재방문 등을 통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부의 결정은 두 가지입니다. 승인 또는 반려.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교육부에서 승인을 내리게 되면 손정국 전 총장은 경기대학교 이사로 선임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꾸밈 없이 진심으로 나오는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사학 비리 및 각종 혐의들에 대해 학우들 앞에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같이 총학생회 선거운동 본부는 더 이상 우리 대학의 사학 비리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의 예산 집행에 있어 학생 대표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이 부분 또한 총학생회 페이지에 게시 및 공유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 전체 예산 중 불필요한 부분을 절감하고 학우들에게 돌아갈 장학금을 증가시키고 복지 개선 및 시설 보수 예산 증가를 강력히 주장하겠습니다. 이후 혹시 교육부의 결정이 반려가 된다면 그동안 학우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22일 점거농성 시행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9월 3일 임시총회, 10월 1일 교육부 방문까지 학생회만으로는 행해지기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학교가 학우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관심을 필요로 할 때 함께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손 전 총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학에서 사학 비리를 저지른 인물에 대해 복귀 논의가 되거나 화두될 시기가 있다면 총학생회로서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행동들도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총장 직선제 공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수년간 대학 구성원들은 법인의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요구해왔으며 그 일례로 올해 2학기에 개최된 확대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총추위를 통과시키기도 하였는데요. 본교의 구성원들이 총장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진하는 총추위와 구체성이 다른 총장 직선제를 요구한 이유, 총장 직선제의 실제 도입 가능성을 얼마나 보는지, 그리고 정책 변동에 따른 학생들의 혼선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VOK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같이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에서 총장 직선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는 교수 5인, 직원대표 2인, 학생대표 2인, 동문대표 2인, 이사대표 3인, 이사장 추천 1인 이렇게 해서 총 1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결의 및 정착화 요구는 올해 2학기 학생총회 안건 상정과 학대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구성원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상황들을 고려해볼 때 우리같이 총학생회 선거운동 본부에서는 학생 대표뿐만 아니라 전체 학우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끝이 아니라 총장 직선제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공약에 내걸게 되었습니다. 총장 직선제의 실제 도입 가능성은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정착되고 더 나아가 총장 직선제까지 시행되려면 많은 학우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내년 학생총회 안건 상정과 필요시 전체 재학생 서명운동까지도 실시하여 가능한 한 모든 학우 여러분의 의견을 학교 측에 강력히 피력할 계획입니다. 학우 여러분들에게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와 총장 직선제에 혼란을 드리지 않기 위해 저희 공약인 경기백과와 총학생회 페이지 중앙운영위원회 그리고 단대운영위원회 등 소통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모든 재학생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의 공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위원회가 설립된다면 구성원은 누가 참여하게 되며 구조개편 과정에서의 역할과 그 활동 범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는 학사 구조조정에 관한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입니다.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이유는 설립하고자 한 이유는 우리 대학은 오래전부터 학사 구조조정을 겪었고 진행될 때마다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는 구조조정안, 일방적인 구조조정안으로 학교 측과 학생들의 갈등이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의 모든 매체에서 출산율 저하와 학령 인구 감소를 예상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대학의 적정 규모화를 끊임없이 논하고 있으며 이번 3주기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도 언급한 만큼 대학의 학사 구조조정은 앞으로도 빈번히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사 구조조정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미리 발생할 구조개편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반영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참여인원은 총학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 각 단과대학 회장, 부회장들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 구성이 완료가 되면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학교 측과 소통할 것입니다. 첫 번째, 담당 부서인 전략기획팀과의 학사 구조 개편이 진행될 시기에 가능하면 매주 면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학사 구조조정안이나 시기를 학우 여러분들께 신속히 전파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토론회 및 전략기획팀들과 학우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오갈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또 이 모든 내용 또한 총학생회가 활용 가능한 모든 페이지를 통하여 전파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들의 소속입니다. 빈번한 학생들의 소속 변경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고 졸업 시 입학 학적을 보장하는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조 개편에 대해 학교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가 보인다면 성명서, 대자보 등 학생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을 통해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고 해결될 때까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감사운영위원회 활성화 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감사운영위원회의 한계점 혹은 개선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감사운영위원회 운영과 회계정보 자체 피드백에 대한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리같이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가 내세운 공약 중 정책 파트의 감사운영위원회 활성화 공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에도 경기대학교 학생회칙 제13장 78조를 보면 감사위원회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단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으며 희망자가 없다면 차선책이 없어 구성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회칙에는 감사를 진행했을 때 부정 발견 시 임시 학생총회를 열어 처리를 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같이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가 당선된다면 1학기 학생총회를 통해 기존 구성 기준으로 희망하는 학우가 없을 시 해당 단위 확대운영위원회 중 한 명이 선정되는 조항을 추가하여 감사운영위원회가 필히 구성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위원회 요청에 3회 이상 불응하거나 부정 발견 시 임시 학생총회를 통해 처리하는 점이 힘든 점을 감안하여 경고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이상의 경고를 받을 시 감사운영위원회에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은 올해 통일시켰던 회계정보에서 더 나아가 장부통일 유무, 사용 내용 및 잔액, 증빙자료, 불필요한 지출이 있는지에 관한 4가지 결과표를 만들어 가능한 한 모든 페이지에 게재해 모든 경기대학생 학우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5번째 질문입니다.
에코캠퍼스 공약에서 할인 제도나 쿠폰 혜택을 적용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모든 교내 카페에 해당 공약에 대한 사전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쿠폰의 혜택과 할인율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에코캠퍼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교내 카페 총 8곳 중 8곳 전원 다 방문해서 저희가 에코캠퍼스에 대해 협조가 가능한지 여쭤보았고, 네, 방문한 결과 2강이동, 9강이동, 기숙사, 종합강이동, 그리고 7강이동까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카페도 있었지만 상당히 죄송합니다. 저희에게 협조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케어, 플랜B, 오아시스 카페 등은 이제 협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오아시스 카페는 할인은 안 되지만 이제 쿠폰 적용 혜택을 통해 학우들에게 협조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외부 카페보다 저렴한 교내 카페 특성상 플라스틱 컵 이용을 안 하게 되면 그 원가만큼밖에 이제 할인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당, 음료 한 잔당 100원에서 200원 선으로 할인이 적용될 예정이고, 쿠폰 혜택은 각 교내 카페에 쿠폰시 스탬프를 하나 더 추가해주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6번째 질문입니다. 교내 퍼스널 모빌리티 공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빌리티의 종류와 관리 방법에 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분실이나 사고에 대한 대책 또한 포함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같이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의 퍼스널 모빌리티 도입은 쉐어링 시스템 도입입니다. 교내에 배치되어 있는 그린카와 같이 카쉐어링처럼 운영되는 방식이며, 이미 여러 학교에도 전동 1인 교통수단이 눈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 학교에도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학우분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퍼스널 모빌리티 쉐어링 시스템은 사용 가능 구역이 정해져 있고, 회원 가입 시 어플로 면허증과 결제카드를 등록하는 무인 대여 시스템입니다. 보통 퍼스널 모빌리티 쉐어링 업체들의 운영 시간을 말씀드리자면 평균 오전 7시에서 8시부터 오후 8시에서 9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 정비나 충전 등을 통해 매일 학우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쉐어링 시스템은 본인의 면허증을 등록해야만 회원가입을 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잠금 장치와 GPS가 달려있기 때문에 정해진 구역을 벗어나면 반납이 안 되거나 추가 요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헬멧 착용을 꼭 하셔야지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물론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가 가장 발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득이하게 발생 시 해당 쉐어링 업체들의 보험 처리를 받게 됩니다. 어플 회원가입 후에 이용 시에 업체 결함 사고 배상, 대인 대물 또는 사고 치료비에 대한 보험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미 경희대학교 수원 캠퍼스에서 운영 중인 G사의 업체 또한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우들께서 걱정하시는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안전성이나 사고적인 측면은 쉐어링 업체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속력 제한 또는 안전교육을 통하여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우리같이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는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7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교내 유치 공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시험은 현재 교육부 직속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공인 시험으로 지정된 시험장에서 시행되는데, 경기대 학우들의 응시를 위해 시험장을 교내로 지정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공약을 정하기 전에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주관 및 시행하는 국사편찬위원회에 문의해본 결과 시험장 선정은 주변의 예상시험 응시자에 따라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수요자 조사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조사를 후보자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2019년 기준 응시자가 5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했고, 2021년에는 국가직과
지방직 7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 대신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국사 능력 시험 검정시험을 응시하는 경기대학교 학우분들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 시험장은 수원에서 평균적으로 10개 정도 지정되었는데 경기대학교 근방에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며 주변에는 아주대학교와 많은 초, 중고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대학교 학우분들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응시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경기대학교 학생지원팀에 방문했을 때도 경기대학교에서 시험장을 빌려주면 무보수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대여비도 받기 때문에 문제될 부분이 없고 가장 중요한 경기대학교 학생들이 원할 시에는 추진 가능하다라는 답변 또한 받았습니다. 우리같이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가 당선이 된다면 학교와 국사편찬위원회와의 협의를 도와 경기대학교 교내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유치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방청객 질문을 받겠습니다. 방청객 질문은 최대 7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질문이 있으신 학우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앞에 학과 학번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17학번 김강태입니다. 네, 영자신문사에서 나온 김강택이라고 하는데, 먼저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교는 언덕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현 가능, 언덕을 어떻게 이제 그걸 극복을 하실 것인지, 또는 퍼스널 모빌리티가 이제 가용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 교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후문, 정문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업체와 컨택은 되었는지,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네, 첫 번째 퍼스널 모빌리티에 이제 저희 언덕의 지형에 맞게 퍼스널 모빌리티가 가능하냐는 질문 맞으신가요? 죄송한데. 네, 일단 저희가 준비하면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직접 이용해 봤습니다. 경희대학교, 강남, 분당 이렇게 해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해 봤는데 교내 이강이동 앞에 정문 언덕, 이제 그 20학관 언덕, 그런 언덕 같은 경우에는 네, 솔직히 좀 힘듭니다. 하지만 도서관 앞, 신학관, 복지관 및 주변, 678관 주변 이런 부분들의 언덕에 대해서는 충분히 학우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가용 범위 또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 처음에 경희대학교 안에서만 시작해서 주변에 영통으로 퍼져나갔듯이 저희도 처음에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처음에는 경기대학교 안에서만 하다고 시작할 수 있고, 또 내지 광교까지 그 범위를 퍼뜨리면 학우들께서 충분히 많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실현 가능성은 저희가 퍼스널 모빌리티 업체를 3-4개 정도 접촉을 해봤는데 지금 수원 지역에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구역이 1개 내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우들이 많은, 어떻게 보면 경기대학교에 12,000명이라는 재학생이 있는 학교는 대규모의 학교라고 볼 수 있고, 충분히 아직 수원에 그런 설치 지역이 많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업체에서도 그런 언덕이나 그런 걸 봤을 때 학생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고객 확보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답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문 있는 학우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체육학과 1학번 김현중입니다. 아까 구호장님께서 복지 얘기하실 때 잔디구장 공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이 얘기는 항상 매년 나오지만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소문만 무성했기 때문에 저희 체육대학 학우뿐만 아니라 많은 학우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운동 본부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확신을 하시는지, 그렇다면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답변을 받으신 게 있는지 그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학우분의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이때까지 계속 잔디 구장 설치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이전에 총학생회를 했던 공약도 있었고 계속 요청을 했었지만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학교에서도 잔디구장 설치를 확실하게 한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내년 잔디구장 설치를 한다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내년에 잔디구장을 설치가 되는데 최대한 빨리 설치가 돼서 학우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 강력히 필요할 것이고 또한 저희가 잔디구장이 조성이 되면 이제 외부인보다 학우분들이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대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학교 측에 또 강력히 필요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재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혹시 추가 답변 더 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지금 잔디구장 계획이 전체 예산이 14억 정도 됩니다. 근데 14억이 저희 학교 경기대학교 예산뿐만이 아니라 경기대학교 5억 4천, 수원시 5억, 경기도에서 4억 이렇게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원시와 경기도에서도 경기대학교에 잔디구장을 설치하게 되면 지역 주민 개방 이용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부지가 경기대학교에 있고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이용할 잔디구장인 만큼 외부 대관보다 더 학우들에게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질문이 있으신 학우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체크. 네, 1학번 유동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퍼스널 모빌리티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시속 30에서 40km까지 속도가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내에서는 주행하기에 좀 위험한 수준의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학우분의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도입하려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일단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학교에 도입될 때는 사실 이제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40까지 속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학우분들이 이용하는 학우분들도 그렇고 혹시 길을 가다가 학우분들과 부딪힐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동 킥보드 속도 제한을 한 20km 정도로 제한을 통해서 학우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체와 꾸준한 소통으로 안전교육과 안전장비 배치를 통해 안전하게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다른 질문이 있는 학우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성 학우. 네, 화학과 17학번 박시우입니다. 부후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린 캠퍼스 공약 중에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의 확실한 구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학교 측에서 그 7강이동과 8강이동 사이에 있는 금연구역은 이제 흡연구역이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따로 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건지 어느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학원의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학교 내 흡연구역 같은 경우에는 29개가 정식 흡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자면 신학관 3, 4층 계단 같은 경우에 정식 흡연구역이 아니지만 학생들이 많이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항아리를 배치해서 임시로 지금 정식 흡연구역이 아니지만 임시로 지금 운영 중인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확실한 기준으로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또한 지금 임시로 운영되었던 곳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저희가 표시를 통해서 이제 그쪽 정식 흡연구역에서만 흡연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흡연구역에서는 이제 사실 흡연부스를 설치하면 좋겠지만 흡연부스는 학교 재정상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은 그 흡연 장소에 흡연 바닥에 붙이는 구분하는 스티커를 부착하든지 아니면은 페인트를 통하여 확실하게 이제 흡연구역 범위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그로 인해 학우들이 흡연자가 그 밖에서 이제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지정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질문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 7강이동 앞에도 자가대 학생의 분들이 그 흡연 구역 할 수 있는 띠를 설치를 해놨는데, 제가 아무래도 자가대 학생이다 보니까 그곳을 많이 다니기도 하고 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보이거든요. 사람들도 다 그 계단 앞에서부터 담배를 피거나 그렇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학생 측에서도 기준을 정해놓는다 해도 학우들이 잘 알지 못하면은 그대로 그곳에 정확한 기준을 학생의 측에서 마련하지 않으면은 학우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평소처럼 흡연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혹시 이러한 정확한 기준, 명확한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7, 8강 사이에는 저도 이제 흡연 스티커가 바닥에 이제 붙여져 있는 걸 저도 목격을 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 학생들이 또 이제 밖에서 흡연을 하셨다는 걸 목격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저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총학생회로 당선이 된다면 총학생회 페이지 또는 학우들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소통 페이지에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학생들과 함께하는 캠페인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흡연 구역에 시각적으로 강력한 문구나 그림을 배치해서 학생들이 좀 더 흡연자분들이 이 안에서 피워야 하겠다는 것을 좀 강력하게 좀 이야기해 드릴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나 하고는 네. 땡큐. 안녕하십니까. 19년도 총학생회장 최윤성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일단 수고하고 계신 선거운동본부에 일단 수고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총장 직선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경기학원 법인 제33조를 보시면은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총장은 이제 이사회의에서 결정을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법인 정관의 변경의 경우에는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4일 이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총장 직선제를 실현을 하려고 하면은 법인의 정관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법인의 정관 내에 바꾸려고 하면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나 아니면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을 가능성을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선거운동본부, 우리같이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해주신 총학생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네, 맞습니다. 총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법인 정관상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법인 정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총장 직선제란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후에 총장 직선제를 학생 총투표를 실시하여 교수, 직원, 노조
이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 이 학생들의 총장 직선제를 통한 투표를 통한 비율을 반영하여 최종 선출을 하겠다는 방안입니다. 네, 이에 이제 보충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방안으로 해결될 시에 이사회에서는 이사회에서는 죄송합니다. 물론 구성원들의 의견이 담긴 또한 직선제로 뽑힌 총장을 거절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5주체로 선출된 총장 후보들을 이사회 마음대로 거절을 한다는 것은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무시하는 태도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제를 통하여 5주체의 반영을 통한 총장을 선출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이사회에 전달을 하고 이 부분 또한 모든 학생들에게 전파하여 민주적인 총장 선출에 될 수 있도록 우리같이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는 노력하겠습니다. 네, 혹시 죄송한데 그 뒷질문 한번 더. 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 이제 학생들 총장 직선제를 도입을 해서, 우리 같이 총학생회가 당선이 된 다음에 학생, 동문, 교수회, 그리고 노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해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근본적으로 법인 정관에 있어서는 총장이라는 부분에서 이사회의에서 간선투표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법인 정관을 바꾸는 게 아마 근본적인 원인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이사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변경이 가능할 텐데 그 변경 사항에 있어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나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사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총장 직선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당선이 된다면 내년에 1학기 학생총회를 시작으로 또 중원위 단원회를 통해서 전체 재학생들의 서명운동을 받고 이사회를 찾아가서 설득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됐을 시에도 이사회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반대를 한다고 하면 2004년 손종국 전 총장이 구속당했을 때와 지금 우리 경기대학교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학기 학생총회 때 안건으로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결의 및 정착화 요구가 올라온 만큼 또 이어서 학대 운영위원회까지 안건이 가결된 만큼 이 사안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밀고 나가서 학교에 강력히 요구하고 이사회 또한 저희의 의견을 관철해 내겠습니다. 네, 혹시 답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는 학생. 네. 네, 경남과 18학번 박태호라고 합니다. 그 경기 백과 및 총학생회 홈페이지 활성화 공약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자료집에는 총학생회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해 학우들과 소통하겠습니다. 방대한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 정보들을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보기 쉽게 개선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총학생회 홈페이지의 좋아요 수가 지금 10,000명이 넘고 있는 상황에서 학우분들께 어떤 방식으로 홈페이지 활성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또한 페이스북 페이지 정보들을 구글 드라이브에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여 학우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파하실지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학우분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총학생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페이지가 아닌 홈페이지를 저희는 활성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이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총학생회에 관한 행사나 제휴사업 여러 정보들이 페이스북에만 다 올라가서 일단 총학생회 홈페이지는 현재 많은 학우들이 다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총학생회 홈페이지 같은 부분에서 저희가 게시물도 꾸준히 올리고 추가적인 디자인도 변경해 나가서 학우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학우분 죄송하지만 두 번째 질문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방대한 총학생의 페이스북 페이지 정보들을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보기 쉽게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현재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제휴사업, 행사 여러 가지 것들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학우분들이 제가 이제 들었던 게 학우분들이 어떤 걸 보고 찾고 싶다 하더라도 이제 페이스북에 너무나도 많은 글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정보들을 찾으려면 한참 스크롤 내리거나 시간을 들여 찾아야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을 해서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이제 파트별로 제휴사업, 행사 등 여러 파트로 나눠서 제가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정리해서 학우분들이 쉽고 빠르게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방송객 질문입니다. 네, 네, 혹시 질문을 하신다고 하는데 선거운동 본부는 추가 질문을 더 받도록 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색 옷 입은 학우분 먼저 질문해 주시면. 안녕하십니까. 러시아문학과 1학번 김현정입니다. 저는 부후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거북체전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거북체전은 지금까지 체육대학만 단대 단위로 출전을 하고 나머지 단대는 다 학과로 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출전 단위를 통일하시겠다는 말씀이 모든 단대를 단대 단위로 내보내겠다는 건지 아니면 체육대학을 학과로 내보내겠다는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거북체전 심판 스태프를 공개 모집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기준을 갖고 모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거북체전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단대 학우분들께 참여하시는 거북체전 행사로 각 경기마다 전문 지식이 있어야 그 심판이 공정성 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떠한 기준을 갖고 공개 모집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학우분의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질문을 하신 범위에 대해서는 체육대학 같은 경우에는 단대로 거북체전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학과로 모든 단대를 학과로 다 출전 범위를 통합해서 학과로 통일해서 제가 거북체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심판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심판 같은 경우에는 체대 학우분들이 심판을 거북체전마다 다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이제 체대 학생분들이 각 분야에 대해서 스포츠에 더 지식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체대 학생이 아니시더라도 농구, 축구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이제 선수 출신으로 이제 준비를 하다가 또 학교를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러한 심판을 공개 모집을 통하여 이제 체대 학우분뿐만 아니라 전 단대 학우분들이 함께 거북체전을 즐길 수 있도록 이제 화합의 장을 만들려고 계획 중입니다. 혹시 제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거북체전 심판 스태프가 거북체전 한 번은 실행하는데 필요한 심판수가 100명이 넘어가는 걸로 이제 총학생회 회계장부 페이지 설명이 나와 있는데 혹시 공개 모집했을 때 그 필요한 심판의 수가 다 안 채워지면 그때는 대처 방안이 있으신지 제 질문을 여쭈고 싶습니다. 일단 그때는 이제 전 단대 측으로 제가 심판 공개 모집을 통하여 이제 심판을 모집을 받고 이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기존에 또 체대 학우분들이 많이 하셨던 경험이 있으니까 체대 학우분들께 또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아니면 좀 더 페이스북이나 총학생회 페이스북이나 한 번 더 추가로 공지를 하여서 학우분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어 심판 지원자를 많이 신청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학우분 혹시 이쪽 분? 네, 안녕하세요. 무역
교육학과 김태형입니다. 총장 직선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총장 직선제에서 보면 이제 학생들의 참여도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보이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학교 행사에는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의 행사에는 이제 학생들의 참여도가 많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학생들의 낮은 참여도를 올릴 방안을 갖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혹시 총장 직선제를 했을 때 학생들의 참여도에 대한 질문을... 네, 일단 총장 직선제를 하면 진행함에 있어서 학생 총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강의동과 강의동 건물이나 학교 복지 이용 시설 건물에 투표소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일단 시각적으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라든가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단대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많은 전파를 할 예정이고, 학생회비로 이제 여유가 된다면 투표 동료 사업이라든지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학우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게끔, 그리고 총장 후보자님들에 대한 정보와 양력 공개 등 학우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드리고, 그때 이제 학우들이 총장 후보자분들을 보면서 투표를 할 수 있게, 그런 노력을 통해 총장 직선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소재공학과 1학번 천명서라고 합니다. 저는 잔디 설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잔디가 설치가 된다면은, 그리고 그 예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정말 저희 학우분들에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9월달에 있는 대동제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동제 같은 경우에는 대운동장뿐만 아니라 중앙도서관에서부터 4강이동 앞까지 되게 큰 범위를 사용하는 그런 행사인데, 그런 범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소는 대안은 혹시 가지고 있으신지, 그 부분이 저는 궁금합니다. 네, 학우분의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가지고 나온 공약은 잔디구장 설치는 아니었고, 거기에 대해서 잔디구장이 설치됐을 때 우리 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 대관 같은 경우에 학생이 먼저 이용할 수 있는 공약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디 설치 부분은 지금 학교 측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제 학생지원팀 그리고 여러 부서들을 찾아뵀을 때, 찾아뵀을 때 학교 측에서는 방안으로 지금 대운동장이 잔디가 설치가 된다면 대운동장은 이제 축제 때 이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제 그 복지관 뒤 주차장을 이제 축제 때 사용할 수 있다라는 학교 측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혹시 제 질문 하시겠습니까? 잠시만요. 혹시 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 그 대운동장에 잔디를 설치하게 되면 축제 후보지는 두 가지입니다. 테니스장 앞 주차장이거나 아니면 복지관 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교 측에서는 지금 테니스장과 복지관을 사이에 두고 어떤 곳을 진행할지 더 염두하고 있고, 테니스장 앞에 이제 무대를 설치해서 대동제를 진행하게 되면 테니스장 앞에 주도로나 후문 주도로에 이제 거리 부스를 똑같이 설치할 계획이고, 복지관 옆에 주차장에 설치하게 된다면, 무대를 설치하게 된다면 텔레컨벤션 센터에서 이제 들어오는 길에 이제 부스를 설치하고 축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숙사가 테니스장 앞에 주차장과 가깝기 때문에 물론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그렇게 또 반대로 보면 복지관은 그나마 좀 소음에서 조금 더 멀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기숙사 학생들과 협조도 많이 해서 이제 둘 중에 원활한 장소를, 축제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혹시 죄송한데 테니스장 앞에 있는 주차장이 기숙사 앞쪽에 있는 큰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방청객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학우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9학년 문과대학 부회장 이진우라고 합니다. 저는 감사운영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두 가지를 드릴 건데요. 일단 감사위원회 회원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것인지, 그리고 회계 장부에 대한 피드백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준을 통하여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실시하실 것인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생회 측에 나와 있는 감사위원회 구성은 피감사단체에 속하지 않는 자로 제한하며 당의 주문위원, 중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8명에 한하여 동일 소속 대학 1인이 추천 권한이 부여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는 만약에 학생이 희망자가 없다면 이제 감사운영회가 운영될 수 없는 이제 차선책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것이 내년 당선이 된다면 내년 학생총회를 통해 학생 예측을 수정하여 이제 희망자가 없을 경우 학대운영위원회 중 한 명이 그게 해당 단대의 학대운영위원회 중 한 명이 나와야 된다는 조항을 추가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하지만 혹시 그 이제 학대운영위원이 들어간다 해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학대운영위원이 들어간다면 이 학대운영위원으로 들어간 감사위원은 자기 해당 단위 대학은 이제 감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나머지 타 단대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할 것입니다. 네, 그럼 제가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린 건데 이 회계장부에 대한 피드백을 어떤 기준을 정하신 게 있으면 어떠한 기준으로 피드백을 하실 것인지, 또 피드백 하신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처리를 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감사는 각 단체에서 보내준 자료를 통해서 장부 통일의 의무, 사용 내역 및 잔액, 증빙 자료,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이 있는지에 관해서 4가지 기준을 만들어 결과표를 만들어서 감사를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후 이 결과표는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경기대학교 학우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방청객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같이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의 한마디를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내주셔서 정책 토론에 남아주신 학우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제 에브리타임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안인데 뭐 보셨을 학우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에브리타임에 저희 단과대학 공약과 이제 전체 공약들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어떤 학우분들께서 이제 비판을 해주셨는데 그 글을 저희가 이제 댓글 없이 다시 피드백 없이 이렇게 저희가 신고를 때려서 그 글에 대한 삭제를 이제 했다는 글을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같이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는 내부적으로 조사도 했고 저희는 그러한 어떠한 글을 삭제해라, 우리를 비방하는 글을 삭제해라 라는 글도 하지도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고 해당 글쓴이 학우분에게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라면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방식으로나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었던 이유는 선거 시행 세칙상 학생회 선분들은 SNS에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지 못할 뿐더러 홍보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여기 오신 학우분들과 이제 글쓴이 학우분들이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총학생회 선거운동원들을 포함한 그 어떠한 선본 인원들도 그런 이제 신고를 해서 글을 없애려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정책 토론회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나와 같이, 너와 같이, 우리 같이 경기대 학우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후보자의 정책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